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약 취소 고려할 사항은? 한동안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부동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크게 오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입주보다는 매도를 통해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기대를 하고 분양권 계약을 했다가 분양권 계약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고 하였죠. 그로 인해 지금은 투자 불패라고 불리던 강남권 분양권에도 분양해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도시형 오피스텔 신도시 지식산업단지 등 대체 투자 상품 역시도 분양해제 문의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한강뷰 아파트 잔금을 치른 분양자가 전체에서 10% 정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는데요. 입주보다는 프리미엄을 이유로 구매한 경우 더 큰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르게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약 취소 해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계약 절차에서 중도금을 지불하고 난 단계에서는 매수자의 단순 변심으로 분양권 계약 해제는 불가한 것이 원칙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팔리지 않는 분양권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전문으로 돕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데요. 분양권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가 결코 쉽지 아니요. 계약서마다 조항이 다르므로 해결 방법도 상이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을 통해 상세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죠. 분양권 취소 문의 중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야의 경우 특히 분양계약 취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약 취소와 함께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 취소를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개념이라 하였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신혼부부나 1, 2인용 주택인 소형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라고 불리며 호텔의 개념으로 2012년에 도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내부의 일반 숙박업과는 달리 취사 및 세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였네요. 이 밖에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 존재하며 이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주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였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일반인들의 거주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대여의 개념으로 잠시 거주하는 것만이 가능하고 전입신고, 전세 등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이며 주택법 적용도 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요구되지 않으며 전매 무제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특징도 있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규제 대피처로 간주되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인기가 높았다고 하였죠. 하지만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급락 사태가 찾아오면서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고유한 단점으로 인해 분양권이 잘 팔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약 취소 문의도 많지만 팔리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는지를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원칙상 중도금 지불 이후에는 분양계약 취소 해제가 어렵기 때문에 난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을 기대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생활형 주택을 매수한 상황이라면 더욱 분양권 취소가 절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쓸모도 없는 분양권을 위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막대한 손해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방법을 물색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잘 풀어나가기만 하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한 후 분양권 계약을 물릴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 하나는 기책 사유가 매도인에게 있는 경우라 하였는데요. 이는 법정 해제 또는 계약 취소라고 불리며 대표적인 기책 사유에는 계약 이행 지체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사기 기망차고 고지하지 않은 혐오 시설을 발견한 경우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행사 기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라고 할지라도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걸어서 분양계약 취소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아도 계약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매도인의 기책 사유 없이 건설사에서 준공을 맡았으며 매수인의 기책 사유로 인해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 포기를 감수하고서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확실하게 분양권 해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손해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양권 해제를 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약 취소와 함께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계약 해제 문의가 많은 상황이며 계약금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마다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이 다르고 지원 이자도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계약금 포기 절차에 문제가 생기고 약점이 잡힌다면 오히려 소송을 당하고 위약금 지불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해제를 희망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추후 행동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중도금 대출을 받고 중도금으로 분양가의 절반 수준까지 납부를 한 시기라면 계약금 손실보다 이자와 연체이자의 규모로 인한 손실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금 손실이 아쉽더라도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산 가치의 하락이 예상된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이자 손실을 비교하여 피해가 적은 쪽으로 결단을 내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약 취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